예. 그러면 이제 그 내일 모레 이제 7일 날 아까부터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7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네. 끝장 기자회견을 진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네. 진행한다는 점은 참 다행이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려스러운 점, 제 걱정은 뭐냐면 이 짧은 시간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일까. 이번에는 정말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나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기대 반 우려 반 이 정도입니다. 이 우려가 목요일 날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정말 대통령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여러 가지 아마 언급을 해야 될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사항, 세 가지 요구 사항도 있죠. 네. 김건희 여사 문제, 그다음에 인적 쇄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뭐 야당에서는 특별검사, 특검에 대해서까지도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네. 동일 퀴즈 5번째 문제로 한번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주요하게 언급할 사안은 뭐라고 봅니까? 첫 번째는 김 여사 대회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두 번째는 특별 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지지율 하락에 대한 입장. 네 번째는 모두 다 언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한번 이걸 하고 네.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이게. 네.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맞습니다. 없는데 동의율이란 거. 그러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다른 분들이 얼마만큼 할 것인가에 대한 퍼센테이지만을 한번 기입하는 게 오히려 이 퀴즈의 어떤 장점이자 어떤 핵심인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라고 했습니다. 네. 전부 다 저는 언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아마 근데 국민들이 느끼시기에,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 느끼시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가 가장 네. 크지 않을까, 피부로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대외 활동 중단이란 것이 외교 부분에서 가장 걸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에이펙 행사라든지 뭐 G20 행사가 이번 달에 다 예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실 것이냐. 근데 오늘 이제 뭐 신지호 사무부총장 같은 국민의힘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조금 빠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그럼 다음에 대회 순방에서는 가되 아니, 뭐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라디오에서.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만큼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근데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소상히 본인의 어떤 입장, 그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또 유감 표명을 할 게 있다면 저는 이번에는 안 가는데 다음 순방은 간다? 그것도 보면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이번에 가셔버리잖아요. 아휴 또 가려고 사과 이거 했구나. 이런 이 사과의 의미가 이 진정성이 그 퇴색돼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냥 사과했다고 생각하니까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변인 입장은 여튼 저는 요번은 안 가지만 올해까지는 최소한 좀 자중하시고 전반적 모든 걸 자중하고 네,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외교 뭐 그런 건 가시는 게 맞고요. 저는 뭐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빈 행사라든지 초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배우자로서의 네.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시게 돼 버리면 진짜 7일 날 했던 사과가 몰라 이게 만족스러울지도 안스러울지도 모르겠지만은 사과하고 그냥 뭐 가겠다는 거야? 그 갈라고 이거 했구나.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국민들 아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 거기에서 이 질문을 하면 되게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내일 모레 기자분들이 정말 가열찬 질문, 예리한 질문. 끝장 기자회견 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자들에게 다 돌아가면서 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비판적이었던 언론사에 대해서 오히려 더 얘기를 해라. 질문 더 많이 해라. 내가 다 얘기하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선거 과정에서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이제 셌죠. 네. 26번의 질문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포맷도 중요한데 처음에는 모두 발언을 하겠죠. 모두 발언이 지나치게 길면 안 되고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네. 뒤에 기자분들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는 포맷, 그냥 끝장, 그냥 원 없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혹이나 궁금했던 것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질문할 수 있게끔 하고 저는 뭐 시간 제한 없이 그날 진짜 뭐 네. 밤까지 아침 10시부터 네. 저녁 10시까지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보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정말 저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저는 예전에 생각을 합니다. 참모로서 할 때 진짜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많이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최소한 10시에 시작하니까 12시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반에서 1시까지는 기본값으로 하지 않을까. 네. 왜냐? 너무 길면 방송사에서 편성을 자릅니다. 아, 맞네요. 알겠습니다. 결과 한번 봐보겠습니다. 성별, 연령별 결과 먼저 보겠습니다. 오, 예. 10대. 전부 다가 10대는 김 여사인가요? 파란색이? 아니 지지율 하락에 대한 지지율 하락.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예. 것이고요. 대부분 전부 다가 또 반 이상이신데 30대는 또 거의 3등분이시네요. 거의. 네. 근데 이 3등분이 전부 다가 36, 그다음에 지지율 하락에 대한 것이고 오히려 김 여사 부분은 아예 빠져 있어요. 네. 그거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0대는 거의 뭐 이 전부 다가 76%, 40대도 55% 정도가 이 전부 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뭐 보면 김 여사 대외 활동이든 특별감찰관 임명이든 지지율 하락이 다 김 여사 관련된 거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예. 예, 뭐 성별로 보면 조금 특이한 점은 그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좀 많은 차이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오히려 특별감찰관 임명이 별로 의미가 없다. 여성분들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언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김 여사 대외 활동 자제 관련 10.3, 특별감찰관이 14%좀 넘고요. 지지율 하락에 관련된 게 26.8이고 전부 다가 50% 가까이 되네요. 네, 뭐 전부 다 언급이 되면 더 좋겠고요. 뭐 아마 언급이 그 끝장 기자회견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뭐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다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